항쟁위 기관차 11호로 길중 정책. 미일 하청경제로 전락시킨 매국 협정. 1950년대 말 미국의 재정위기가 부상하면서 무상 원조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됐다. PL480이라는 미국 내 잉여 농산물을 원조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됐으나 무상 원조 비율은 1957년을 기점으로 감소했으며 1959년부터는 유상 원조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양허성 차관 유상이 70%를 차지했다. 1957년 설립된 미국 차관 공여 기관 디벨롭먼트 론 펀드는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와 경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했다. 한국은 DLF 차관을 통해 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 산업시설 건설, 자금을 유치했다. 한편 미국은 자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일본과 독일이 한국의 경제 차관 지원을 하게 했다. 1964년 한국은 서독을 비롯해 총 68개국과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는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한편 차관 제공자로 독일,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의 비중이 늘어났다. 유럽의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체를 꾸릴 수 없는 조건에서 동아시아에서 미일 한군사 협력 관계는 미국의 전략적 과제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한일 협상이 급진전했다. 1962년 김종필 오히라 회담의 메모는 1965년 실제 회담 결과와 거의 일치했다. 이들은 일본이 한국에 무상자금 3억 달러 장기저리 정부 차관 2억 달러와 상업 차관 3억 달러 이상을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일 청구권을 넘기는 매국 협상에 합의했다. 미 CIA 중앙정보국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박정희 김종필은 1961년에서 65개 일본 기업으로부터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6,60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2012 한 지력정제 협상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일본은 불과 몇 년 지배한 필리핀에 5억 4천만 달러, 인도네시아에 4억 달러, 베트남에 3억 900만 달러를 배상했다. 36년간 식민 지배한 한국에 낸 대가는 고작 3억 달러였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정권 이전 장면 정권은 23억 달러 배상금을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 박정희 정권은 불가능했던 한일 협상에 매국적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 한편 1964년 73년 베트남전으로 한국에 약 50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평가된다. 1966년 한국의 총 수출액이 2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그중 1억 5천만 달러가 베트남전과 관련한 것이었다. 일본이 1950년대 코리아전 특수로 경제 복구를 이뤄냈는데 당시 일본의 경제 특수 규모는 40억 달러를 웃돌며 패전국 일본을 부활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코리아전에 공급할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 전범 기업들이 다시 살아났고 전시경제가 일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1961년 8월 폐지되고 1963년 7월 18일 한미경제협력위원회가 설치됐다. 원조의 감소로 1969년경부터 민간 수준의 한미경제협력을 제도화하려고 했다. 1970년 5월 주한 USAID는 1953년에서 70년 전후 17년간 이뤄진 18억 달러 규모의 원조가 종결됨을 선언했다. 박정희 시대의 USAID의 원조는 농촌 근대화 계획에 영향을 미쳐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했고 196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USAID의 차관으로 설립됐다. 경제 원조 중단 뒤 미한은 상호 투자와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관계로 재편했다. 한국은 수출주도 경제성장이라는 논리로 수출 의존 경제, 외국 의존 경제를 만들었다. 박정희 정권은 개발 독재라는 미명으로 외형적 경제 발전을 이뤄냈으나 한국 경제는 철저한 미일 하청 경제로 전락했다. 종속성은 심화됐으며 이후 주기적인 경제 위기에서 초국적 자본의 양털깎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마련됐다.